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양 약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왔는데요. 제가 약국 경영한 지 한 25년쯤 됐거든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도 알아야 되지, 경영도 알아야 되지, 거기다가 요즘은 노무사? 직원 관리. 네. 그런 것도 좀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대한민국 대표, 세금이면 세무, 노무면 노무 뭐 다 저희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는 곳으로 한번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대표님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팜텍스 이면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팜텍스의 전병호 공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팜텍스의 박향수 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 있더라고요. 뭐 세금 낼 때거나 뭐 이런 거 직원 고용할 때 5인 이상이냐, 5인 이하냐 이런 걸 많이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알바생도 직원인가? 어디까지가 직원이지? 나는 5인 이상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 좀 궁금해. 그렇죠.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법에서. 연차 휴가수도 적용이 안 되고요. 보통 우리 연장근로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네. 그렇게 연장근로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 보통 우리 50% 추가로 더 주는 거 그것들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국은 과연 5인 이상일까 미만일까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시급으로 적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적용이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이 정도 해도 충분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그걸 잘 모르면 네.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겠네요. 극단적으로 보면 임금 체불이다 네. 이렇게 해서 노동부에 불려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 미만인지 뭐 이런 거는 네.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통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일용직 또는 뭐 3.3% 사업소득세를 뗍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4대 호봉을 드는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4% 사업소득세를 떼는 사람이 일용직인가요?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일용직 중에서도 4대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4대 보험을 안 들고 그냥 그날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노동법상 이 사람이 근로자이냐 그래서 우리 약국장님이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 청소 좀 해주세요라고 네. 하면 와서 청소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근로자예요. 어떤 약국은요 밥만 해주는 식당 네, 아주머니만 네, 네. 있어요. 네. 그 잠깐 하루에 서너 시간. 네.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은 예를 들어서 밥 해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또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밥 시간 12시에 먹는다고 치죠. 그러면 10시 반까지 출근을 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 설거지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정합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임금에서 빼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너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다 근로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터치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냥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자식 고생하니까 내가 네. 밥 좀 해줄게. 네. 임금도 안 주고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마치 우리 식구들이 와서 근무할 때도 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근무했는데 우리 엄마가 고생하니까 도와주겠다 이렇게 와서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해서 궁금한 게 저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예, 대표자니까. 약국 대표자는 포함이 네. 안 되고 그리고 4대 보험을 든 사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알바생까지 포함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약국들은요 바쁜 날은 직원을 좀 많이 쓰고 좀 한가한 날은 2명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월요일에는 4명 나오고 화요일에는 5명 나오고 수요일에는 7명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30명이 나온단 네. 말이에요. 이러면은 근로자가 30명인가요? 산수해 보실게요. 이제 월요일 날 5명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 6명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 그 약국 오픈하는 날 있죠. 휴무 빼고 다 출근 안 하는 날 빼고 문을 열어가지고 손님을 받는 날 네. 그날 나오는 사람 다 숫자 머릿수를 다 셀게요. 네. 그날 1시간 나와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셀 겁니다. 근로자라면 다 합치고 나누기 일하는 날.
이렇게 하면 평균 인력이 나오겠죠. 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가 5인보다 많으면 5인 이상. 내가 적으면 일한 날짜, 약국이 네. 문 연 날짜에 네. 몇 명이 출근을 네. 했냐 해가지고 네. 나 빼고 네. 대표자 빼고 5인 이상인가 5인 네. 미만인가를 보는 거군요. 네. 아,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요? 아니 또 뭐예요? 아, 죄송해요. 어려운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5명씩 계속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명씩 쭉 나왔어요. 네. 토요일 날은 우리 별로 일이 별로 없어. 네. 그래서 반반씩 돌아가면서 나올 거야. 네. 그래서 2명만 나왔어요. 그러면 네. 9주 평균 내면은 5인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5인 미만이네? 그렇게 해서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적게 줄 거야. 50% 할증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직원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항상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그 기간 동안 반이 5인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반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우리가 확정. 한 달에 약국이 25일을 문을 열었는데 네. 20일은 5인 이상이고 네. 한 5일 정도가 한 3명이 일했다 네. 하더라도 그건 5인 이상으로 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확히 알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약국에서 많이 여쭤보신 사항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분이 약사인데 그런 배우자분도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되냐 근로자 수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분이 그냥 약사가 아니고 일반 직원인데 어떻게 해서 카운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채용한 직원은 6명인데 그러면 반드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느냐와 같이 이런 통상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은 저희 전병 농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상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 남편도 약사다 했을 때 같이 공동대표로 묶는 거냐 근로자에 넣는 거냐.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관리받고 통제받고 지휘 명령받는 그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직원이고. 직원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내가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출근 안 하고 싶으면 출근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재량권과 자율성이 부여가 법이라는 됐으면- 게 퍽 투명하네요. 공평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일하는 거에 맞게 네.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혹시나 집약을 하시더라도 집에서 관리를 하시고 때리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앞선에서 나가시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있는 질문이 네. 알바가 한 2시간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하루로 칠 거냐, 아니면 0. 뭐 이게 뭐 2일로 칠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0.1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날 알바가 나왔어요. 그럼 한 명이에요. 그렇죠? 네. 아까 그 n분의 1 하라고 했잖아요. 네, 일하는 네, 날짜를 네, 해가지고 네, 네. 근로자가 그렇죠. 많은 쪽으로 이제 5인이다 이렇게 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약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인원 감축을 한 약국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이 경기로 인해서 5인 미만이 되었을 때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금을? 자,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약국들이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연장 근로 시간 몇 시간, 여기에 대해서 얼마, 그 다음에 5인 이상이었으니까 150%로 계산해서 계약서를 이미 맺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게 근로 조건으로서 확정이 된 거예요. 아, 이미. 네. 그래서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150%로 줄게라고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5인 미만으로 갔으니 나 계약서에서는 150% 할증해가지고 하는 거로 갔는데 미안한데 이번에 5인 미만 됐으니까 이거는 계약서에 얼마 이렇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로 해서 줄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재계약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가능하죠. 아, 네. 계약서를 다시 쓰면 네. 가능한데 쓰지 않.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의 변경 말고도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에 나오는 날도 많고 해서 근로시간 변경이 잦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은 모두 근로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아, 근로계약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역으로 5인 미만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국이 잘 돼요. 네. 그래가지고 또 5인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럴 때 네.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또 반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는 우리가 잡은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5인 미만이라서 할증을 적용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약국은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증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약서는
적게 옛날 계약, 거잖아요. 응, 적게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대로 줄게라고 하면 임금체도 좀 벌어진 게 줘야죠. 바뀔 때마다 이제 계약서를 네. 사실상 다 작성을 해줘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네. 투명하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근로기준법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으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근로기준법 이상의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좀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졌네요. 그런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휴게 시간 있잖아요. 이 식사 시간을 포함하는 건지, 식사 시간을 빼고 주는 건지, 또는 근무하다가 그 급한 일로 또 자기 개인 업무를 보는 것도 휴게 시간에 들어가는 건지, 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휴게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제 밑에 있는 제 노무사예요. 이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국에서 점심시간을 내가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먹고 있다가도 이제 손님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럼 휴게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아쉽게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약국장님의 사정을 봐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고요.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 지휘 명령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는 나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고 이제 직원이 우리 약국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안에서 먹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사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드셔야 되고요. 조금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나중에 직원과의 사이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휴게 시간 난 보장 못 받고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송이 많나요? 네. 그러니까 휴게 시간 안에 점심 시간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바생들도 이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생들도 4시간이라면 30분을 쉬게 해줘야 됩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약국장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보험 가입을 안 했다, 일용직이다, 아르바이트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그렇게 단시간이든 뭐 1시간 일을 했든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바생이 8시간 일을 해도 9시간의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군요? 아니요. 네. 휴게는 무급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휴게 시간 동안은 무급으로 되기. 보통 우리가 출근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 나이트 식스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네. 근무하는 케이스 많잖아요. 그 시간 다 계산해 보면 9시간이에요. 근데 임금에서는 8시간을 계산되죠. 왜냐하면 1시간 휴게 시간이 무급으로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세후 기준이 있고 세전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세후로 할 것이냐 세전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세후 보통 약국이나 병원 이런 데가 보통 세후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잠시만요, 선생님. 네. 세후하고 세전을 정확하게 용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전이라 그러면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네.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는 거고, 세후 계약이라고 하면 세금을 다 재우고 난 네.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5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실제로 내 통장에 500만 원 꼬여줄게. 뭐 그 나머지 세금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 한 거는 세후 계약. 근데 이제 세후 계약은 그 세금 떼기 전의 금액을 급여로 보거든요. 임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사실은 근로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약국은 보통 이제 세금 떼고 난 금액, 세후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세전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문화가 네. 다 이렇게 그쵸. 떼고 이렇게 수령액으로 그쵸. 임금을 주고받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후 계약으로 보통 이제 약국에는 많이 하는데 약국이나 병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국이나 병원 외에는 이렇게 세후로 하는 관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제 세후 계약이 이제 우리 법인명세서가 이제 이번에 교부 업무가 생기면서 이 세후 계약 500만 원 이렇게 딱 계약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그 금액을 연장 수당 얼마, 뭐 휴일 수당 얼마, 야근 수당 얼마, 연차 수당 얼마 이렇게 사실은 계약서에다 그렇게 구분했어야 되는데 세후 금액 500 이렇게 딱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이게 연장을 얼마 줬고 뭐 휴일 얼마 줬고 전혀 모르죠. 전혀 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세전으로 해야지. 근로자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딱 그렇게 주면 네. 자기가 어떤 명목으로 지금 네. 돈을 받고 있는지 전혀 그 세금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그래 안 줘도 됐는데 네. 이제 11월 19일부터는 어떤 항목으로 주는지를 다 근로자에게 다 이렇게 그러면 약국도 이제는 세전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세전으로 해야지 그게 구분이 되는 네. 거예요. 세후로 하면 그게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그 나중에 구분을 안 해놔서 만약에 근로자가 내가 연차 수당이라든지 연장 수당 못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굉장히 세전 약국 곤란하게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는 그렇죠. 네. 한 명을 고용하든. 네, 그렇죠. 세후 금액으로 500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세전으로 환산해서 환산해서. 환산해서 계약서에는 세후 금액 자체가 없고 그냥 세전 금액만 딱 찍혀 있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게 맞는 방법. 네. 그런 계약서는 저희 팜텍스를 통해서만 아, 작성을 팜텍스를 통해서만. 네. 세후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어. 그런데 저희가 수개월의 이제 개발자분들의 이런 피땀으로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자동화 시켜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팜텍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려보면 대략적으로 한 616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약서의 어려움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팜텍스 통해서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네. 의무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한 사람당 500만 원. 직원들 한 사람당. 그런데 이제 뭐 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로감독 조사가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약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나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거를 쭉 근무 형태를 계산을 해보면 기본 근로가 있고 연장 근로 몇 시간 있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근무는 이렇게 하는데 총 얼마 준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이제 그만두면서 억가심금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저 휴게 시간 못 쉬었습니다. 휴게 시간 동안에 대한 임금을 주세요. 그 다음, 토요일 날 내가 근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추가로 주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안 주시면요, 플러스 추가로 근로계약서 저한테 교부를 안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같이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것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자, 그 다음 계약은 내가 통으로 하긴 했는데 내심은 토요일 근무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죠. 근데 계약에는 이걸 구분을 안 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기본급 얼마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급이 산출이 돼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시급보다도 훨씬 높은 시급이 산출이 되죠. 곱하기 토요일 날 근무한 거 뭐 100%는 지급했다 쳐. 대신에 할증 50% 추가.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근무한 거 전부 다 계산한 거죠. 3천만 원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임금 명세서, 교부나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조금 처음 어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19일부로 근로계약서 말고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새롭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되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농팀과 그리고 이제 회계팀이 함께 결합하고 기획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근로 시간과 근무 요일만 제대로 입력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팜텍스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근무 스케줄이 또 일정치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격주 근무 아니면 3주 단위로 이렇게 토요일 근무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모든 걸 포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기 때문에 팜텍스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약사님이시라면 뭐 얼마든지 이번에 11월 19일부로 부과되는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가 두렵지 않다. 변호사님 되게 똑똑한데 결혼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안 시키려고. 그래서 결론은 팜텍스만 쓰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결론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이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사실 노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고 이걸 내가 안 했을 때 또는 이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떤 근로계약서를 항목별로 잘 쓰고 저희에서 우리 그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에서 잘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의 궁금증은 거의 다 풀렸는데 그래도 막상 약국으로 돌아가면 궁금한 게 또 있을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